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은 쉽게 하자 밀도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주식 쉽게 하시면 복잡하게 하는 주식 투자보다 좋은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 영상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FOMC 0.25냐 0.5냐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은행 이슈 옐런의 이야기로 포커스가 되면서 증시가 FOMC 당일은 하락을 했지만 금요일 어제는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쭉 끌어올리면서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25든 0.5든 이런 증시가 나왔을 겁니다. 금 이야기, 채권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쯤 하면 이미 늦은 상황에서 투자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듯 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금 관련은 금 가격을 보면서 투자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채권 투자하라는 단순함은 금리 인상한다고 은행주가 좋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투자해서 두들겨 맞은 과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은행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금리 인상한다고 은행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됐을 거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JP몰간도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0 위로 주가 상승이 있어야 하고 127 아래는 금지. 130 위로 올라가야 한다. 130쯤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은행 이슈가 마치 끝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괜찮다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127 밑으로 내려오니 갑자기 도이체뱅크 이슈가 빵! 갑자기 도이체뱅크 이슈? 도이체뱅크는 매해 파산한다, 부도난다고 흔하게 등장하는 은행이고 뉴스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은행 이슈 나오니까 역시나 따라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 굉장히 자주 들어본 뉴스이고 크게 걱정 안 하는 목소리죠. 도이치방크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해서 문제가 된 건데 간단하게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수록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저에게는 크게 걱정거리는 아닌데요. 도이체방크는 한때 JP몰간만큼 큰 은행이었습니다. 원래는 예금만 받고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상업은행이었는데 투자은행으로 바뀐 은행입니다. 도이체방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부실사업이나 과징금 등으로 파산 경우가 있었고 리보금리, 런던 은행 간의 금리 조작 이야기도 있었던 은행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던 은행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병설도 많았는데요. UBS, 코메르츠방크, JP모건 하고도 합병 이야기가 있었던 은행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문제가 생기니 불씨를 잠재울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유럽은행은 튼튼하다. 도이체방크는 수익성이 좋은 은행이다. 이렇게 불씨를 잠재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가로 해석을 해보면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2007년 159달러 76센트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달러 99센트 저점을 찍고 10불 아래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 이슈가 터지니 당연한 순차적으로 도이체방크 이슈가 나온 건데요. 도이체방크가 무너지는 것을 유럽에서는 놔둘 리 없고 그리고 SVB처럼 서서히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행 종목은 주가가 높았다가 하락해서 10불 아래에 있는 은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가 되거나 조금의 타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의 문제는 생길 수 있어도 금융위기로 번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1불 아래에 있죠. 이미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회사에 돈을 맡기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은행 이슈가 쉽게 금융위기를 재현할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주가 하락을 시켜서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마켓메이커들의 의도적인 문제 만들기일 수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 같은 큰 은행, 높은 주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공포감으로 하락하는 건지
진짜의 문자를 하락한 건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공포감으로의 하락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뉴스 나왔다고 우리가 금융위기로 간다는 것을 지금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공포감만 생길 뿐이죠. 만약 진짜의 문제로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 같은 실제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시그널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금리는 예상과 같이 0.25 인상을 했습니다. 0.25냐 0.5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0.25를 추가적으로 2번 할 것이냐 3번 할 것이냐 그리고 끝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점점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과 같이 증시에는 선반영이라는 마법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부분이 증시 하락을 방어해주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 금리 인상 이후 증시에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은행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유럽은행에서는 0.5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달러도 하락하고 있고요. 전저점까지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신경 쓸 상황은 아닌데요. 만약 유럽 쪽, 은행 쪽 문제가 이슈가 불거지면 유로 약세, 달러 강세를 만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S&P는 추세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복귀해 주었고 중요한 200일선 위로도 다시 복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900, 3800 말씀드렸고 3800 지지하고 3900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만약 은행 이슈의 심각성이나 금리 인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면 3800을 깨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S&P는 안정적인 주가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증시가 지금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직 걱정이 앞서기보단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투자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110불에서 108불에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늦게 보시고 매수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니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자 전략과 매수 자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단이 240 위에 있으신 분들은 180지역 그리고 170지역에서 한 번에서 2번 정도 물을 타시는 자리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평단이 230 아래에 있으시다 하시면 180지역을 매집 자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 타는 자리는 160, 15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80지역에 매수하신 평단 240 위에 있으신 분들은 160, 155 자리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만약 추가 하락 시 매수 자리를 찾아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좋은 타이밍 잡아서 매수 대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미주얼 여러분들이 즐거운 주식생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